이제 로그인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폼까지 만들어 봤고, 실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해볼 차례인데,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보통 폼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출력을 하지 않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의적으로 출력하는 게 이제 보통이다. 이유는 보안 때문에. 왜냐면 특정 아이디의 유무를 알려주면 해킹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틀렸는지 구분하지 않고 이제 에러 메시지를 통일해서 출력시키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람점 에러는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실패하면 자동으로 URL 파라미터에 이제 붙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큐리티에서 이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로그인을 실패했을 때 이제 이제 유저 로그인 하고 여기 파라미터에 저렇게 에러라고 붙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에러 여부를 판단해서 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 리포지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포지터리, 유저 리포지터리 수정하기 라고 있죠. 리포지터리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유저 리포지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find by id나 find all 같은 등의 메서드는 JPA 안에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데, find by user name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만들 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옵셔널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나중에 처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런 다음 하나 더, 유저 롤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권한, 등급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롤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유저 롤이라고 지어주시면 돼요. 유저 폴더에다 클래스 유저 롤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etter 쓰고요. 그 다음 어드민은 롤, 어드민, 그냥 일반 유저는 롤 유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롤을 가져왔을 때 해당 밸류 값을 이제 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enum이랑 비슷해요. enum처럼 사용자의 어떤 역할을 정의하는 클래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이제 일반 회원인지 아니면 관리자 권한이 있는지 구분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마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 되셨다면 서비스에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버라이드해서 요거를 일단 붙여 넣고 요거 또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리포지터리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빼고 이렇게 오버라이드, 죄송해요. 여기 일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 자, 로그인은 누가 한다 했죠? 스프링 시큐리티가 한다 했죠?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가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때 따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인데요. 그냥 일반 서비스는 우리 이 서비스에서 하는 거고, 로그인 담당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가 처리하기 때문에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임포트가 알아서 자동으로 될 거예요. 유저 같은 경우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사이트 유저라고 한 이유가 시큐리티에서 유저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이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이트 유저라고 지은 겁니다. 자, 유저 가져올 때도 이건 그냥 시큐리티 코어라고 돼 있거든요. 첫 번째 걸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이렇게. 자, 우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클래스 유저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하고 임플리먼트 해서 디테일 서비스를 이제 상속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저 디테일스에. 자, 얘가 오버라이드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로직 대신에 우리가 직접 사용자 인증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 리포지터리 가서 직접 DB에서 유저네임 가져오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 해당 유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익셉션을 이제 내보낼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유저를 이제 get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담고 유저 리스트에 요렇게 이렇게 담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그런 다음 이제 이 유저가 만약에 봤는데 유저 네임이 어드민이다 라고 하면은 롤 이제 어드민 get value 라고 하고, 만약에 어드민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일반 유저라고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쪽입니다. authorities 요거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 인증 객체를 구성할 때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사용자의 어떤 권한을 담는 리스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권한. 그래서 사용자의 권한 체크해 봤는데 어드민일 때는 어드민 권한을 넣어주는 거고, 다음 일반 사용자일 때는 일반 유저의 권한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저 객체를 통해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랑 이 권한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한 뒤에 유저 객체로 반환을 하면은 이제 그 스프링 시큐리티가 이걸 기반으로 인증 처리를 하게 돼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시큐리티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노란 색깔 있죠? 시큐리티 콤픽 가가지고 요것도 빈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증을 처리하는 핵심 객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빈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주입을 설정해주는 그런 객체죠. 그래서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나 어떤 패스워드 인코드, 뭐 인증 전략 같은 게 있잖아요. 현재 등록된 인증 전략,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매니저 같은 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까지 하면 아마 로그인은 되긴 할 텐데, 일단 얘를 이렇게 빈으로 등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로그인을 아예 시큐리티한테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커스텀 로그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인증 로직을 직접 제어하려면 이 매니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스프링 시큐리티가 자동으로 로그인을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하나 등록을 해준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로그인이 실제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로그인이 된 거. 그리고 한번 볼게요. 쿠키에 제가 이거를 이게 아직 토글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로그인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아직 좀 더 처리를 할 게 많긴 합니다. 네, 로그인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세션 값에 밸류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 세션 값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인을 성공한 후에 받은 인증 정보이기도 하고, 세션은 이렇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유저 1에서 1, 2, 3, 4. 여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로그인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까지 대략 해봤는데 로그아웃 기능이 없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도 같이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봐야겠죠.